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의 관저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 주지사 가족이 한밤중에 긴급 탈출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가받아 미국에 들어온 250만 명에게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미국을 즉각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앞으로 10년간 뉴욕시에 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의 관저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 주지사 가족이 한밤중에 긴급 탈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소재 조시 샤피로 주지사 관저에 방화 사건이 발생, 관저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경호원들이 잠을 자던 주지사 가족을 깨워 대피시킴으로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방화로 주지사 관저의 응접실 등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등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대피했다면 주지사 또는 가족이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주경찰은 방화범 추적에 나서 38세 코디 발머를 체포했으며 발머로부터 관저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주경찰은 발머가 명백한 방화 계획이 있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살인 미수, 테러, 가중방화, 가중폭력 등의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평가되며 지난해 대선 때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될 정도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시도로 실제 총에 맞기도 했으며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적발되는 등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 저항, 즉 살해 시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가받아 미국에 들어온 250만 명에게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미국을 즉각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시절인 2023년 1월부터 12피원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93만 6천 명이 출국 명령을 받았고 4개국 패롤 프로그램 수혜자 53만 2천 명, TPS 임시보호 신분 120만 명 등이 무더기로 체류 신분을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체포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에 전임 행정부 시절 CBP1이라는 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왔던 난민 망명 희망자 93만 6천 명에 대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 하루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을 일시 체류 허용했던 CHMV 프로그램도 취소시켜 53만 2천 명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과 IT 출신 이재민 50만 명에 대해서도 TPS 프로그램을 4월 24일 종료시킨다고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패롤 일시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한 외국인들은 256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 검사장은 머피 주지사가 주경찰에 이민 당국과 협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연방법무부는 전국 연방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앞으로 10년간 뉴욕시에 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쿠오모 전 지사는 2025년까지 뉴욕시에 주택 50만 채를 건설하며 이 중 3분의 2는 저소득층 주택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전 지사는 지역 중간소득의 60%를 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이들에게 소득의 3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노동자층이 뉴욕시에 주택을 구해서 살 수 없다면 이곳은 더 이상 뉴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택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시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29페이지에 달하는 주택 신축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터뷰 등도 거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전 지사는 1990년 후반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주지사로 재임, 주택 관련 행정 경험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022년 10년간 주택 50만 채 건설을 발표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 신규 주택 건설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젤너 마일이 브루클린 출신 뉴욕주 상원의원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10년 내 100만 채 건설을 약속했고 조런 맘다니 퀸즈 출신 뉴욕주 하원의원도 렌트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주택 20만 채 신규 건설을 공약하는 등 주택 문제가 뉴욕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최근 이민 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재판에서 한인 학생도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일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연방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리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코먼스 판사는 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칼릴의 과거, 현재 또는 예상되는 신념, 진술 등을 통해 그가 미국에 머무르도록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도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휩싸인 가운데 내달 열리는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거나 수업 시간에는 발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과 학자는 거의 1,000명에 달합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는 최소 4,700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생 당사자도 자신의 비자 상태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고 대학도 학생의 비자 취소 사실을 모두 통보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변경 사항을 파악한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을 보면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던 이들입니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본인이 범죄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생 체류 정보는 이민세관단 속국의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최근엔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는 것 외에도 대학 측이 아닌 아이스가 직접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뇌물, 공직자 부패, 돈 세탁, 암호화폐 등 화이트 칼라 범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장관 등 정보고 위인사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려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이 면제된 사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뇌물 사건 기소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면서 1977년 제정된 외국부패방지법 적용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부패방지법이란 미국 기업 등 미국 국민이 외국 정부의 관리나 국민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 수십 건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총수인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해외 마약 범죄와 이들 조직의 돈 세탁, 그리고 경제 제재 회피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 이 또한 화이트 칼라 범죄 척결에 힘을 빼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연방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업 임원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정치적 이유로 표적 수사 대상이 됐거나 경제적 경쟁력이나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연방검찰의 수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과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온라인 예측 시장 사이트 폴리마켓은 시장 교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뒤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잉사는 737맥스 추락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3년간 정부로부터 준법 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정권 교체 뒤 법무부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 아다니 그룹 총수는 지난해 11월 인도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검찰에 공소 철회를 요구했고 스위스 회사인 글렌코어도 2022년 해외 뇌물 수수 및 시장 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나 올해 들어 준법 감시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연방법무부가 수사진에게 일방적으로 공소 취하를 명령, 연방검사장 등이 이에 반발,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기어이 아담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은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일괄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애플과 테슬라, 월마트 등 3대 인지를 잡고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에 나서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세관국 경보국이 지난 11일 스마트폰과 랩탑 등 특정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상호관세 면세 품목 등에 대한 명백한 지침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상호관세에는 제외하되 별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관세 수준이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125%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 면제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차등 관세율을 받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로비를 했고 이 같은 로비가 먹혀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반도체 역시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최소 25%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 명백해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반도체 관세의 범위와 부과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기업의 주가 또한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으로 그동안 생산 기지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온 기업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경험했던 미국 기업들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생산시설을 동남아 각국으로 옮기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했지만 트럼프 2기가 동남아 국가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패닉에 버금가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정책에 따라 장기적 경영 계획 수립이 힘들어졌고 이미 거액을 들여 생산시설을 이전한 데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에서
다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상호관세 125%의 마약 등에 대한 비협조로 20% 등 145% 관세를 맞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등도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미국 기업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등에 집중됐던 아이패드와 에어팟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늘렸지만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또 중국 주문량 일부를 인도와 멕시코로 옮긴 월마트, 중국 생산량을 동남아로 이전한 나이키와 삼성 등의 무역 전쟁 회피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지만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트럼프이기 4년 내에 이전 비용을 뽑을 수 없고 4년 뒤에 새 정부에서 정책이 또 바뀌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전도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미국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매매 취소가 속출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거래 성사 단계였던 고가주택 매매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년 넘게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뉴욕 맨해튼 레녹스 1의 4베드룸 코압이 지난달 1일 1,025만 달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나 13일 만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압을 사기로 했던 매수자의 보유 주식이 25% 폭락하자 매수 의사를 전격 철회했으며 거래 금액의 6%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브로커는 트럼프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자 동네인 베레어에서는 6,500만 달러짜리 저택 거래가 계약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나 클로징이 예정된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도 4,200만 달러 고가 주택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물론 플로리다주 판비치, 콜로라도주 아스펜 등 부유층 거주지에 고가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 상위 5%의 고가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2분기 8.8% 상승, 일반 주택 가격 상승률의 2배를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관세 전쟁이 반발, 주가가 대폭락을 거듭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고가 주택 시장도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한 승무원 전원이 여성인 우주선의 비행을 마쳤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는 14일 오전 텍사스주 웨스트 텍사스에서 발사해 약 10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비행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결혼한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베이조스의 약혼녀인 로런 산체스, CBS의 아침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게일 킹,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아이샤 보호, 영화 프로듀서 캐리앤 플린, 생물우주학 연구 과학자이자 시민권 운동가인 어맨다 응우옌 등이 탑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루 오리진 측은 우주 비행 역사 속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여성으로만 비행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블루 오리진의 11번째 유인 우주 비행으로 첫 유인 우주 비행은 2021년 베이조스가 탑승한 가운데 이뤄진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발언하며 캐나다 국민의 반감이 커져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일부 소비자들은 넷플릭스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까지 해지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지난 4일부터 7일 사이 판매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럽의 29개국 중 한 곳으로 향하는 목적지 미상의 미스터리 항공권이 4분 만에 전량 매진됐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입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인들의 미국행이 20%에서 30% 줄어드는 등 급감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애플이 지난 1년간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을 크게 늘려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60% 늘어난 22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와 자산 정보 업체 뉴월드 헬스의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부자 도시는 뉴욕시이며 런던은 5위, 서울은 24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세크라멘토에서 자신의 자녀 두 남매를 데리고 사라진 캠로니 씨가 살인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두 남매의 엄마를 죽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연방수사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직무가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은 패턴사이며 성우나 작가 등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신체적 활동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대체율이 낮았습니다.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올해 총 상금은 역대 최다인 2,100만 달러이며 5승 상금도 420만 달러로 처음 4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